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일주일 만에 다시 치러졌지만 의장 선출에 또 실패하면서 파행이 반복됐습니다. 감투 싸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불발된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과는 판박이었습니다. 후반기 의장 후보인 김선광 의원에 대한 2차 투표 결과 찬성 11표, 무효 11표가 나오며 또다시 부결된 겁니다. 앞서 총회에서 의장으로 내정된 김선광 의원을 지지하는 소장파와 조원희 의원 중심의 반대파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겁니다. 결국 2차 투표에서도 부결이 확정되자 김선광 의원은 의장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합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거의 도출이 돼서 제가 사실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편 당론을 어기고 출마해 당원권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원희 의원은 이의 신청과 함께 재선거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등록하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행이 거듭되자 민생을 뒤로한 감투 싸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가 운영 비전과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장에 대한 어떤 역할 그리고 앞으로 지방의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지 한두 장짜리 공보물 정도 만들어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두고 거기서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A씨의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침묵 시위를 벌인 지역 여성단체들은 해당 의원이 지난해에도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만큼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습적인 이 의원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건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장 선거 파행이 이어지면서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 안건 회부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젯밤부터 충남 지역에 최대 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6분쯤 부여군 외산면 40번 국도에서 강풍으로 도로 방음벽이 붕괴됐고 이어 새벽 5시 17분쯤에는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건물 지하가 2톤가량의 물이 잠겼습니다. 이 밖에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 사이 대전 충남에서 모두 11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시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국토부 장관 재직 당시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충북도와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는 김영한 충북지사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안과 KTX 세종역 설치를 맞교환하는 내부적인 협의를 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KTX 세종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원 후보 발언을 놓고 김영한 충북지사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도 공식 협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한 시민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마침 장을 보러 나왔던 19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에 나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카트를 밀며 여유롭게 장을 보던 50대 남성. 갑자기 멈춰서더니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집니다. 온몸을 떨고 마비 증세와 함께 호흡까지 멈추면서 옆에 있던 딸도 놀라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달려오더니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과 함께 마트 직원들이 달려들어 기도를 확보하고 온몸을 주무르자 쓰러진 지 4분 만에 남성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남성을 살린 여성은 구급대원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본인의 일을 한 것이지 다른 거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성함을 물어봤는데도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서 본인 이제 장을 보러 그냥 가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 여성의 정체는 19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 유수인 씨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건 정말 심정지구나. 유 씨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심폐소생에 나선 이유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남다른 직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가서 무조건 이거는 사람을 빨리 살려야겠다.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 싶어서. 유 씨 덕분에 의식을 회복한 남성은 병원에서 간단한 타박상 진료만 받은 뒤 바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성농협은 신속한 응급대처로 생명을 살린 유수인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봉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주변 환경에 따라 투명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초대형 투명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선명한 영상과 함께 스크린 너머의 풍경까지 볼 수 있어 백화점이나 건축용 스마트 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기대됩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 스크린 뒤로 갑자기 화면 너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자 뒷배경은 사라지고 스크린엔 영상만 재생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초대형 나노 투명 스크린입니다. 투명도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스크린 너머에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노 기술을 이용해 주변 빛은 투과시키고 영상 정보는 발현시켜서 스크린 너머의 풍경과 영상을 함께 구현했습니다. 기존 투명 OLED의 경우 복잡한 회로 구조 등이 필요하지만 이 투명 스크린은 단순한 구조 덕에 대량 생산도 쉽고 제작 비용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구동되는 영상 이미지는 기존의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이 영상이 구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100인치 이상으로 얼마든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어 건물 외벽과 창문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 등 강추위와 폭염과 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변화 없이 작동할 수 있어 실내는 물론 실외 공간에도 적합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야외 환경에서 이미 신뢰성이 검증된 그 페트 소재와 그리고 무기물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공연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도. 연구진은 향후 TV 스크린을 넘어 건축용 스마트 창문과 홍보용 투명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해 투명 스크린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민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부지 매각부터 행정 절차 등 앞으로 일정의 속도를 내는 한편 충남도는 다음 달 이전 부지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다양한 임업 연구를 위해 공주시 반포면 일대 270만 제곱미터의 충남도 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하지만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반포면이 세종시 금남면으로 바뀌면서 주인은 충남, 행정구역은 세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10여 년 동안 해당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해왔지만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 실제 가치는 3천억 원대에 달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민간의 연구소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세종시와 협력에 나섰습니다. 공동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매각되더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 확대를 위해서 아주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에 새롭게 신설하는 데 있어서의 매각 대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연구소 부지에 마이스 산업과 공원, 레저,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인 세종시도 부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대로 용도 변경 등 필요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민과 시민들한테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구매자가 나오기만 한다면 협력은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 충남도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각 대금을 이용해 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공주와 보령, 금산, 청양, 태안 등 5곳이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용역 결과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이전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미국 식약처 FDA와 국립보건원 NIH 등이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는 미국 최대 바이오 산업 중심 도시인데요. 바이오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전시와 몽고메리 카운티가 바이오 관련 연구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 시장 진출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며 화이자 백신을 최초로 승인한 미국 국립식이약품안전청 FDA. 의료와 건강 정책을 연구하는 27개 연구소와 국립암연구소 등이 소속된 미국 국립보건원 NIH. 미국 바이오 분야 대표 정부기관들을 모두 품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는 3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이 밀집한 미국 내 세 번째로 큰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상장사 57곳 중 43%가 바이오 기업이고 관련 공공연구기관 19곳과 기업 250곳이 창업하는 등 바이오 산업을 핵심 전략 사업으로 내세운 대전시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벤치마킹 모델입니다. 지난 5월 대전시를 방문한 몽고메리 카운티 사절단은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두 도시 간의 실질적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building trade tie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for us to grow businesses, have more collaboration in terms of research, both in biology but also in other aspects of technology. 경제 교류를 본격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장호 대전시장이 지역 바이오 기업 등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몽고메리 카운티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두 도시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이 각 국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현지 연착륙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적으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대전 사무소 설치와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파견도 제안했습니다. 대전에 300개가 넘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FDA에 가서 안전성 검사를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바이오 기업들도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기업들과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신약 허가 권한을 가진 FDA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기대했습니다. FDA와 대전과 몽고메리가 잘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FDA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접근하는데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와 몽고메리 카운티 바이오 클러스터 내 연구소와 대학, 기업들 간의 공동 프로젝트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두 대표 바이오 도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 시장 입구 부근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20톤 탑차가 옆을 지나가던 80대 여성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가 몰던 탑차가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다 옆에서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여성을 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 2시쯤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여성과 남성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난 뒤 38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장면이 CCTV에 포착되는 등 정황이 드러나자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하예솔 역을 맡은 오지율 양이 세종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세종시는 오지율 양과 함께 한글 문화정원 도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시 역점 사업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지율 양은 세종 시민으로서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가 돼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